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6일입니다. 오후 3시고요. 예고를 하려고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윈도우 시스템 프로그래밍 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 관련돼서 책을 한 3권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1권이 MFC 정복 이래가지고 2004년인가 그때 썼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때 이제 이걸 출간했던 출판사가 망하면서 제가 이제 출판사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래서 이제 프리렉에서 MFC 책을 한번 썼는데, 그게 이제 비주얼 C 2008 기반으로 썼죠.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MFC는 윈도우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거의 안 바뀌었어요. 내용이 지금 약 한 20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썼던 책이 이제 그걸 개정해서 만든 애가 이제 요 놈이거든요. 이 2권짜리인데 기초편, 고급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이 책에 다 녹아 들어갑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2권으로 책이 분철될 때, 이때 책이 한 2000페이지까지 정도 됐었어요. 기초, 고급 합쳐서.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일로 넘어가면서 한 1200페이지 가량으로 줄였죠. 그리고 2022년 현재 여기서 이제 또 내용을 추려가지고 강의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 뭐가 있을까 다뤄보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보안 기술자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거 제가 영상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름이 긴 함수 이름 get security descriptor to 머시기 스트링 요거 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가상 메모리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동기화죠. 동기화도 이제 스레드 동기화가 있고, 아니면 이제 프로세스 관리하는 수준에서의 동기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뮤텍스 가지고 동기화를 할 거냐, 크리티컬 섹션 가지고 동기화를 할 거냐, 그 차이인데, 스레드든 아니면 프로세스든,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동기화인데, 이 동기화가 손상을 입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걸 다루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동기화를 할 때 기본 원리는 이제 락을 거는 거예요. 임계 구간이라는 걸 설정하고 락을 하고, 그 다음 그 구간을 빠져나올 때는 언락을 하고, 요게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죠. 근데 이제 이거저거 없이 락을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러면 나오는 게 이제 락프리죠. 락프리 구조가 이제 고성능을 낼 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이제 게임 쪽에서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최근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웹 기반의 어떤 블라블라로 대동단결하는 중이라 굳이 CS 구조가 아닌 이상 이게 나올 리가 없고, 최근까지도 어떤 CS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를 많이 논하는 거는 게임 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임 서버를 개발하는 쪽에서는 이제 이 문제가 좀 중대하죠. 아무튼 이제 또 프로세스 관리 넘어가면은 이제 결국 이제 나오는 건 IPC예요. IPC. 프로세스 간의 이제 통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단계 넘어가면은 이제 DLL, 다이나믹 링킹 라이브러리죠. 윈도우에서. 리눅스도 마찬가지죠. 동적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은 똑같이 있습니다. 윈도우나 리눅스나 비슷합니다. 구조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고, 이름만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프로그래밍이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윈도우즈 서비스로 작동하니까 리눅스 유닉스에서는 데몬 프로세스라고 하죠. 이제 이런 거. 근데 요게 좀 독특해요. 이런 서비스 프로그램이 좀 독특한 특징이 있다.
뭐가 독특하냐면은 콜백 구조를 기본 바탕으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하게 작동을 하는데, 어떻게 콜백이 이루어지냐면, 내가 프로그램을 뭔가를 작성하면 예를 들어서 뭐 메인이라는 함수가 나오고, 그 메인 함수 내부에 뭐 또 어떤 함수들이 뭐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함수를 쫓아가면 그 함수들을 따라가 보면 또 어떤 처리가 있을 거고, 블라블라. 근데 중요한 거는 서비스 같은 데서는 어떤 정해진 함수들의 약속된 함수들이 있어요. 이걸 등록을 해요, OS한테. 그럼 웃긴 게 뭐냐면, 이 OS가 이 함수들을 이렇게 콜백 하죠. 그러니까 희한한 게 뭐냐면, 메인 함수에서 얘네들을 직접 콜하는 그런 코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알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언제 호출, 콜백이라는 게 나오면 항상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언제 호출되느냐, 그리고 왜 부르냐는 거죠. 그런 특징들을 모르면 이 아이 개발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벤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때부터 참 이 사용자 전환 있죠. 사용자 전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OS는 하나인데, 이 OS에 이제 사용자가 여러 명이 로그인을 할 수 있죠, 동시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요즘 뭐 윈도우 10이다 11이다 전부 다 이게 되는데, 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상태가 돼 있으면은 그 다음 이거를 이제 잠깐 빠져나와서 멈춰 놓고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얘기를 다루다 보면은 이게 이제 데크탑 오브젝트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테이션 오브젝트가 있고, 이게 스테이션 오브젝트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 스테이션 위에 이제 데스크탑 오브젝트가 또 있어요. 이걸 생성한 다음에 이제 쉘이 뜨거든요. 윈도우에서 쉘이라는 건 이제 탐색기가 될 테고, 이런 개념들을 여기서 다루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파일 입출력 부분에서 이제 그 오버랩드 IO라든가 뭐 비동기 입출력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굉장히 중대한 특징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킹 얘기, API 훅이죠. 이런 얘기들을 다뤘죠. 그 지금만 생각해보면 저 책에다가 별걸 다 넣었어요. 참 별걸 다 넣었는데, 뭐 DB 입출력하는 방법도 넣고 소켓 프로그래밍도 넣었는데 거기 IOCP도 넣어놨어. 넣을 건 다 넣었어요. 야, 그리고 뭐 액티브엑스 컨트롤은 요즘 없으니까 쓰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 디지털 서명하는 방법 있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넣어놨어. 디지털 서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코드에다 대고 우리가 사인을 하거든요. 그 코드 서명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요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그 윈도우의 크립토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에 이제 크립토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이걸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죠. 오픈 SSL 이런 걸 좀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게 지금도 사용되고 중요한데 그 어느 누구도 이런 강의를 유료 강의에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뭐 디지털 서명 이런 거를 뭐 코드로 짜서 뭐 하는 건 더더욱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 여기 막판에 이제 이 책의 구성에서 마지막은 지금 다 배웠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해보자. 포트폴리오 하나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이 책의 핵심이었죠. 뭐 그다음 뭐 이제 윈도우 시작할 때 자동 시작하는 방법, 뭐 중복 실행을 막는 방법이라든지, 뭐 한영 전환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요즘은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구글링을 해보면 뭐 웬만하면 여기서 다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 때만 해도 그게 좀 약했죠.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 도대체 어디까지 다뤄야 되나?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윈32 API 방식으로 다뤄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윈32 방식을 쓸 건지, 아니면
MFC 방식을 사용을 할 건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사실 이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MFC를 쓰는 경우는 이제 매우 특수한 경우, 최근에는 이제 더더욱 없는데 MFC는 여전히 활용은 잘 돼요. 그래서 지금도 MFC 수업을 이걸 교육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러니까 주로 어떤 분이 이때 이제 MFC,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제가 MFC 수업할 때는 그 무기 체계, LIG 넥손 같은 회사에서 많이 오셨어요. 어쨌든 이제 그 PC는 윈도우를 쓰는데 다루는 코드는 다 C++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요런 게 이제 심플하게 좋죠. 간단하게 뭐 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서 할 건 아니니까 이걸로 뭐 사용도구 만들자 뭐 이런 게 아니라 프로토타입 정도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뭐 만들고 연구하고 있는 거에 뭐 적용해 보면 되는 간단한 거 할 때는 이제 MFC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윈3로 하려면 좀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깊이 들어가서 다루기 시작하면 좀 할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쭉 언급했는데, 이게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리자면 이렇게, 얘가 이제 그 전체 교육 커리큘럼의 끝이에요. 교육 내용, 교육 커리큘럼.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수강자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나와요. 항상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다들 한 여기 어느 지점까지는 열심히 하겠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가 어떤 이 지점까지 가서 여기가 만약에 수료생이다 라고 제가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이 정도가 비율로 따지면은, 그나마 제가 특이하게 제 강의들이 수강생 수료율이 높은 편인데 인터넷 강의에서 평균 수료율이 5% 이하입니다. 미만이거나.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 되는 것 같아요. 네, 제 수업은 좀 까탈스러운 걸 이미 알고 오셔서 그런지 그나마 수료율이 높아요.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거니까 성공한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수강하시는 분 자체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고민하고 있냐, 이걸 지금 인터넷에 공짜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잘하는 건가,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무료로 올려놓는 것이 잘하는 걸까. 제 개인적인 목표는 어쨌든 요걸 좀 끌어올리고 싶거든요. 요 수료율을 좀 하다못해 그래프가 요렇게라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을 받으면 좀 그렇게 끝까지 들으려나? 돈이 아까워서라도.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이 문제는 지구상의 그 어느 누구도 해결을 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뭐 공부야 자기가 하고 싶어 해야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끝까지 간다라는 거는 뭐 더 강한 의지를 요구하니까.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은 강의들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라는 곳이 공개되어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무료로 공개가 돼서 강의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언제나 강의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가서 듣기만 하면 된다 라고 다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지 않음. 무슨 얘기냐, 거기 올라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고편 보시는 분들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강의들을 지금 무료로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저는 일정 수준의 시간이 흘러서 이 내용이 이제 더 이상 무료로 올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싹 다 무료에서 이제 유료로 전환시켜 버릴 겁니다. 공부하실 분들은 빨랑빨랑 하세요. 빈기적거리고 뭐 나중에 해야지 그러실 거면은 안 됩니다. 저는 하다못해 멤버십을 걸든 뭔 수를 내든 이제 전환을 해야겠다,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실험을 좀 해볼까? 당장 이거부터.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지금 API 훅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질문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게 또 지금 현재는 이제 64비트 운영체제를 쓰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 이제 후킹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야 될 내용도 좀 달라졌고, 이게 이제 성능 이슈랑 연결되면서 캐싱하고 또 관련이 돼요. 이런 걸 또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유튜브에 공짜로 올려놨는 게 과연 잘하는 짓인가 자꾸 고민하게 됩니다.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을 할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시작을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후속 과정으로는 결국 뭐를 할 거냐면 리버싱 할 거거든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이거 책 찾아보시면은 뭐 여러 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소위 이른바 나뭇잎 책이 있던데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에서도 이제 그 API 훅 기술을 어떤 리버싱의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해야 되나 이걸? 내가 지금 아무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결정된 건 없고요. 다만 지금 여기에 언급한 이 내용들을 다룰 예정인데 소켓 프로그래밍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뺄 거고, 사실 그 소켓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데 거기 TCP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소켓 프로그래밍은 그냥 자동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몇 가지 스킬만 좀 알면 그냥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그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모르면 제대로 된 서버 구조를 아예 논할 수조차 없게 돼요. 예, 아예 논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 송수신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이제 프로토콜을 디자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프로토콜을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을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무슨 얘기가 또 꼭 좀 나와야 되냐면 요런 걸 꼭 이제 그 TCP로 뭔가를 해야 되냐 아니면 이제 UDP를 써서 해야 될 경우가 언제일까, 이 둘을 어떤 식으로 구별할까, 아니면 UDP인데 TCP처럼 어떤 그 무결성 데이터의 어떤 순서라든가 뭐 손실이라든가 이런 걸 보정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뭐 리버싱이든 뭐 오픈 SSL이든 뭐 프로토콜 설계 기법이든 뭐든 이 얘기 다 하려면은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모르고서는 도저히 일단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고급으로 넘어가기 위한 것으로 하여튼 이제 강의 그 교수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들으실 분들만 이제 들으시는, 의지가 있는 분만 듣도록 강조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재로서는 유료화도 한 방법인데 그것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유료화도 유료한데 그 이런 거 있죠. 수강 신청을 받은 다음에 해가지고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까지 무조건 완강을 해야 돼. 완강을 안 하면 돈을 2배로 더 내야 돼. 뭐 이런 거? 완강을 못 하면 뭐 완강하면은 이제 그 뭐 오히려 무슨 선물을 주든 뭐 수강료를 돌려주든 뭐 온갖 짓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네요. 아무튼 뭐 그건 제 고민이고요. 혹시 뭐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가겠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도를 빨리 뺄지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지금 그 홀드된 게 있죠. 그 디자인 패턴 부분. 제가 이걸 왜 홀드했냐면은 이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배운 후에라야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시스템 구조의 특징을 이해하고 저걸 전제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적어도 이제 스레드 동기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뭐 패턴을 논했을 때 아 이게 좋은 패턴이구나 왜 그러는구나 아하 그렇구만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 디자인 패턴 안 그러고 그냥 그 이론만 죽어라 했다가는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별로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고민이고 시스템 프로그램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 잠깐 디자인 패턴으로 갔다가 도로 넘어오는 방안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예고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다들 열공하시고요. 뭐 이제 하셔야 될 분 자체가 인원수가 적을 거기 때문에 진짜 여러 고민을 하게 되네요. 뭐 하여튼 건 제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